최근 들어 충격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고 바람은 사방에서 몰아치며 백성의 마음은 서로 등을 돌리니 이 땅의 기운이 바뀌려 하는 때가 있으리라. 그때 동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리라. 정감록에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절이 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해석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된 이 예언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일까요? 해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나라 안팎의 불안이 겹겹이 쌓이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 민심이 갈라지고 외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는 현실. 마치 오래된 책 속에서 튀어나온 장면처럼 예언서의 문장들이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은 단순히 정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뚜렷한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말을 믿지 않으며 속 깊은 불만이 마음속에서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곧 정도령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온 예언서로 단순히 왕조의 흥망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국군의 향방까지 예견한 책입니다.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판본이 생겨났고 그 안에는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인물을 정도령이라 불렀고 구세주와 같은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인물에 대한 해석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일까요? 예언 해석자들은 지금의 사회 상황이 마지막 혼란기의 징조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도층에 대한 극심한 불신. 민심은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뒤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불만이 한계점에 다다른 신호로 읽힙니다. 둘째, 외부 세력의 미묘한 영향.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의 뜻이 이 땅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 정감록에서 말한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친다는 표현과 닮아 있습니다. 셋째, 민심의 분열. 이웃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같은 집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대화를 피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정감록은 이를 백성의 마음이 서로 등을 돌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넷째, 예기치 못한 자연과 사회의 변화. 날씨와 계절이 뒤틀린 듯한 현상, 예전과는 다른 생활 패턴,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해석자들은 이런 변화가 기운이 바뀌는 조짐이라고 봅니다. 이런 징조들이 모였을 때 정감록은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 인물은 이름도 출신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백성들이 구세주로 느낄 만한 힘과 영향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도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감록 원문에는 정도령이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정시성을 가진 진인 혹은 진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를 구체화해 정도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해석자들이 전하는 정도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란이 절정일 때 등장한다. 기존의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틀을 세운다.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다. 한반도의 국운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지금이 바로 그 혼란의 절정으로 향하는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 외부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시기는 역사상 몇 번 없었고 그럴 때마다 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을 단순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현실과 맞아떨어진 기록을 남겼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해방 직전의 혼란기까지 예언과 현실이 겹쳐진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전조들이 보인다. 하늘의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고 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백성의 숨소리가 무거워질수록 새로운 기운이 모이고 있다. 머지않아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는 오래된 질서를 허물고 뒤집힌 세상을 바로 세우리라.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이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감록과 다른 예언서들, 그리고 여러 해석자들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정도령이 나타나기 직전의 전조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정감록과 그와 유사한 예언서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전합니다. 구세주가 나타나기 전 세상은 반드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입니다. 해석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 전조는 지도층의 붕괴와 불신입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믿지 않는 상황. 여기서 불신은 단순한 소문이나 정치적 견해 차원이 아니라 아예 믿음을 잃는 단계에 이릅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약속을 가벼운 말로 여기고 지도자는 백성을 통계와 수치로만 대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둘째, 외부의 그림자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우호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운을 뒤흔드는 외부 세력이 수면 아래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무역, 외교, 기술, 자원,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작은 끈들이 엮이고 풀리며 그 실타래가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방향으로 힘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알듯 모를 듯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셋째, 민심의 분열입니다. 가까운 이웃끼리도 심지어 한 집안 안에서도 생각이 갈라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공동체의 끈이 끊어지듯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예언서들은 이를 백성이 서로 등을 돌리고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넷째, 자연과 땅의 변동입니다. 하늘의 빛깔이 달라지고 계절이 제 자리를 벗어납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올 때 폭우가 쏟아집니다. 땅 속에서 잊혀진 소리가 들린 듯한 사건, 그리고 지역마다 잦아지는 이상한 징조들. 이런 것들은 모두 기운이 바뀌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네 가지 전조가 겹치는 시기에 구세주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그저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기운을 모아 세상의 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정감록 원문에서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쇠한 운명을 일으키고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으며 강을 건너는 자와 산을 넘는 자가 모두 그를 따른다. 그는 옛 질서를 끊고 새로운 법을 세우리라. 다른 예언서, 특히 격암유록과 송하비결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격암유록에서는 동방의 성씨가 정인 자가 나와 백성을 모아 큰 길을 연다. 송하비결에서는 난세가 깊어질수록 산속의 새가 울고 그 울음 끝에 사람이 나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석자들은 이 모든 표현이 혼란 속에서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인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인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등장 시점. 항상 위기와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등장합니다.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사람들이 적응해버린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나타나야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신의 불분명함.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분명함이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백성들은 그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셋째, 백성 중심의 변화. 그의 모든 행보는 백성을 향합니다. 권력자나 기득권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챙깁니다. 이 점 때문에 기존 질서와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넷째, 결과의 극적 변화. 그가 등장한 이후에는 판 자체가 바뀝니다. 법과 질서, 사람들의 생각, 나아가 국운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석자들이 말하길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바로 이 조건들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에 대한 불신, 외부의 그림자, 민심 분열, 자연과 사회의 변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시기는 역사상 몇 번 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큰 변혁이 뒤따랐습니다. 정감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입이 쓰고 손이 무기며 발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진인이 가까이에 이른 것이다. 그가 손을 들면 바람이 그치고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추리라. 이 표현은 상징적이지만
해석자들은 이를 구세주의 등장과 함께 사회 혼란이 수습된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번에는 왜 많은 해석자들이 2025년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는지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감록과 유사한 여러 예언서는 특정 연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천문, 계절, 사회 변화, 정치 상황, 인물의 등장 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해석자들은 놀랍게도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2025년입니다. 먼저 주기적 국운 변동설입니다. 해석자들에 따르면 한반도의 국운은 대략 60년에서 8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주기는 천간지지의 순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60년대 동학운동, 1940년대 해방과 전쟁, 2000년대 초반의 사회 구조 변화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 큰 변동은 2020년대 중반으로 집중됩니다. 둘째, 징조의 동시 발생입니다. 2025년을 언급하는 해석자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을 주목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민심의 극심한 분열,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구조, 외교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미묘한 움직임, 자연적으로는 기상이변과 이상한 재해 등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징조들이 겹친 시기에는 항상 큰 변화가 뒤따랐다는 것이죠. 셋째, 지도자의 운세와 국가의 흐름이 맞물린 시기입니다. 정감록과 유사한 예언서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의 운세와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 지도자의 성향과 시대적 흐름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에 따라 국운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이 국가의 기운이 기울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가 다가온다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해석합니다. 넷째, 하늘과 땅의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하늘의 움직임, 별자리, 달과 해의 변화를 오래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후로 매우 드문 천문 현상이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예언서의 구절 중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의 기운이 솟구친다는 표현이 이런 현상과 맞물린다는 해석입니다. 정감록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3번 떨어지고 바람이 사흘간 멎으면 백성의 입에서 이름 없는 이름이 오르리라. 해석자들은 이름 없는 이름을 정도령으로 보고 그 시기가 바로 혼란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민간 전승과 설화의 부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오래 잊혀졌던 설화와 민간 전승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같은 특정 산맥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거나 숨은 진인이 깨어난다는 이야기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도 큰 변화를 앞두고 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심리적 한계점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피로감, 불신, 무기력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분위기에 휩싸이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해석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지만 그 문장을 지금에 맞춰 읽으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열의 아홉이 등을 돌리고 하나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 세상을 새로 쓰는 자가 오리라. 이 문장은 혼란 속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소수가 남아 그 소수가 구세주의 등장을 이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말합니다. 2025년은 한반도 국운이 기로에 서는 해다. 그때가 바로 진인의 발걸음이 들려오는 시기일 수 있다. 이제 그 인물이 정말 나타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여러 예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잠잠해지리라. 일부 해석자는 정감록 외에도 여러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가 멈추고 땅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구세주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정도령이 등장하면서 국운이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붉은 돼지의 때에 팔방이 통합된다. 격아묘록에서는 붉은 돼지의 때에 팔방이 통합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를 2025년 음력구 10월, 즉 2025년 통일 혹은 국가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풀이합니다. 정도령이 등장하여 잃어버린 질서가 회복되고
한반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궁궁인이 진사년에 등장해 천하를 통일한다. 이 또한 같은 출처에서 궁궁인이라는 표현이 정도령을 가리키며 그가 2024, 2025년 사이에 나타나 천하 통일의 역할을 할 것이라 해석됩니다. 옷과 음식을 자루에 담으라. 일부 해석자는 이 말이 다가올 큰 재난을 대비하는 경고라고 해석합니다. 즉, 정도령 등장 전에는 식량, 생존수단, 지혜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전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로움은 오직 전, 정도령에 있다. 송하비결에서는 이로움은 오직 전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구세주는 정도령이며 그에게 집중해야 국가도 백성도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전은 정도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의 언어로 예고된 정도령 등장 이후의 한국 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흔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맞춰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지도 구조, 사회통합, 생존 기반, 국운 회복, 이 모든 것이 정도령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차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제는 이 구세주 시대 이후 어떤 한반도 미래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번 시기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도령이 나타난다는 예언은 단순히 한 인물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반도의 국운이 바뀌고 세상의 질서가 송두리째 전환되는 거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예언 해석자들은 이 시기를 구세주의 시대라 부르며 이는 한 지역의 변화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판도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친다고 전합니다. 정감록과 다른 예언서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새벽의 빛이 산마루를 넘어온다 는 구절은 오랜 어둠과 혼란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해석자들은 이 빛을 정도령의 출현으로 해석하며 그 순간부터 혼란이 정리되고 길을 잃었던 민심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안도감이 퍼지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기회들이 열리며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도령의 시대가 오면 국가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백성을 억누르던 부당한 제도와 법률은 폐지되며 민심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됩니다. 행정은 단순하고 투명해지고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국운 회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 전반에 흐르는 신뢰의 회복이라고 예언자들은 강조합니다. 또한 팔방이 하나로 모인다는 구절은 분단과 갈등으로 나뉘어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뜻하며 이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과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국력이 완성된다고 예언서들은 전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특히 2025년을 전후로 이러한 변화의 전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불안과 혼란은 그 거대한 변화의 전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시점에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며 구세주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2025년 예언과 미래, 한국의 국운이 교차하는 그 해, 정감록이 말한 구세주, 한반도의 구원자가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령은 누구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